네, 증시 보겠습니다. 환율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증시하고 금, 은,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그리고 뭐 주요 주식들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저희 시황방과 좀 약간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기는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때려 죽여도 하락이다. 환율은 1,300원대로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 번 정도 더 갈 수는 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좀 더 꺾일 수도 있다. 어쨌든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자, 1350원에서 정체 먹을 겁니다. 1350원에서는 환율이 정체를 먹고 한국 증시도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걸렸다가 반등을 할까요? 밑으로 더 빠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십시오. 하하, 이런 거 재밌네요. 자, 저는요, 반등 쉬더라도 다시 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32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좀 규모가 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가자님, 금융시장에서, 환율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시장. 그래서 결국은 얘가 흔들다가도 다시 이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왔을 때 환율이 적정 가격이 될 겁니다. 이때 한국 증시가 노멀하게 간다면 올라야 되거든요. 노멀하게 가면 올라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한국 증시도 같이 빠지게 된다면 이번 비트코인이 이런 환율의 상황에서 빠지게 됐죠. 물론 뭐 누구냐 그 바이낸스 대표랑 FTX 대표가 둘이 싸우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내가 빠질 줄 알았다라고 욕하는 그런 인성 빠은 새끼들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 분명히 걔네들보다 더 큰 누군가의 세력들이 다 커버를 쳐줄 거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너무 기운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환율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국 증시가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때 한국 증시가 만약에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 제가 변수를 말씀드리죠. 그죠?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 이때도 한국 증시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사산이 다 떨어지면서 다른 자산, 돈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자산, 대표적으로 귀금속류, 그리고 운이 좋다면 비트코인에 한번 떡상을 한번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변수니까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은 절대로 아직도 비싼 가격이니까 절대로 사지 말아라고. 그죠? 코스피보다 실제로 반등이 더 약합니다. 이 반등이 강했다고 주장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뭐 강했다면 강했겠지만 더 약합니다. 나스닥은요, 바닥을 기고 역시나 9,000불 때 많게는 나중에 8,0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면 이때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예전에 제가 그렸던 주가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어디 있을까? 제가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래도 열심히 몸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운이 나야 여러분들도 기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테슬라. 네. 제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고 저 어떤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테슬라, 지 현재로서 120
$100 밑으로 가게 되면 한번 주워 담아 보십시오.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입니다. 테슬라가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과거에 올랐던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서 그 탄소 배출권을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테슬라가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는 더 이상 매력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전기차는 더 이상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안 좋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테슬라의 전기 자율주행차는 가장 뛰어난 상황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승차 감청의 측면에 마감은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또 전기차에 대한 약진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들 쭉쭉 밀어나가면서 이제 과거에 완전한 독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도 같은 거예요. 미국이 완전 초강대국이어서 이제 그냥 초강대국이 된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매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가 좀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스타링크, 뉴럴링크 이 두 가지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하는 그런 덕분에 저는 이 120에서 80 사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카카오로 치면 4만원대의 가격이라고 칠까요? 네, 그래서 장투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는 반등을 잡고 돌파를 잡고 뭐 뚫을 때 잡고 털고 나오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딩적인 측면보다는 장투적인 측면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게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쪽 그런 관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버입니다. 한쌤이 가장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실버. 그죠? 이 고점을 넘어가면 물량을 좀 털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한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 23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은도 이제는 매수로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타로서는. 하지만 장투로서는 괜찮고요. 은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타점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이 갔다가 돌아내려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이런 식으로 그림 여기 보고 가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그냥 가도 미사할 게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은은 아직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은을 좀 수익이 좀 나셨던 분들이라면 나셨던 분들이라면 살짝 정도 덜어내시고 그래서 한 24 정도에서 한 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거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이 지금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 그 선물의 상품의 신뢰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FT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흥국생명에서 뭐 지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상품에 대한 신뢰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갸우뚱하면서 은을 팔아버렸습니다. 더 다음에 좀 더 하든지 아니면 더 상품 가치가 높은 은에 관련된 상품 중에서 신뢰성이 높은 신용 등급이 높은 걸 하려고 그렇게 지금 세팅을 좀 바꿔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400 좋죠. 아직 그죠. 코스피 지금 아주 씩씩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등불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죠? 코스피 올라가는 이유는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삼성전자로 52,000원부터 계속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52,000원, 최대 48,000원까지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도 내일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반등하고 나서.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노리고 자 62,000원, 그죠? 62,000원 정도에서 물량을 팔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62,000원이 왔어요. 삼성전자가. 62,000원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어쨌든 시한폭탄 같은 모습이야. 이렇게 가다가 근데 이게 자리를 잡고 다시 갈 수 있느냐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환율 그려드렸을 때 얘가 이렇게 진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무너져서 바닥 한번 다지고 침체를 보고 다시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을 더 신뢰성을 높게 보고 있긴 해요. 이 반등은 기술적 분석에서의 반등은 기본적 분석에서의 반등은 될 수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 번 더 빠져줘야 깔끔해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일단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시장에 대한 개방의 기대감,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 아무리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면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버려서는 한국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경제적 거래를 하고 미국과는 또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 적당한 줄다리기 해야 되는 게 한국의 숙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힘을 키워서 나중에 둘 다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매력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한국의 숙명이란 말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이제 뭐 좀 더 올라 2,500불, 많게 2,600 정도까지는 갈 여지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주식을 좀 팔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잡주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